다음 키워드 국제 유가 대란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을 해줬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또 국제 유가에 대한 급등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예, 밤사이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이 출시 연기 못지않게 세계 경제를 강타한 뉴스가 바로 미국의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전면 봉쇄입니다. 네. 5월 1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일부 동맹국들에게 대해서만큼은 원유 수입 금지에 예외 조치를 허용을 해줬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미국의 동맹국이고 그동안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온 나라를 갑자기 수입하지 못하라고 그러면 동맹국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난해 이란 이 핵 협정을 파기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 규제를 하면서도 동맹국 8개국에 대해서 네. 지금 CG에 나오죠. 저렇게 한국, 인도, 일본, 터키, 중국 저런 나라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점 때문에 이란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됐지만 국제 유가로 인한 세계 경제 충격은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백악관이 공식으로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겠다. 동맹국도 5월 2일부터는 이란산 석유를 만약에 수입한다면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란과 이 미국의 이 핵 협상 파기 이후의 경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좀 더 이 유예 조치를 연기해 줄 수도 있다라는 뉴욕 증시의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전면 동결적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뮬러 특검 보고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주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비록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너무 천박하고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 될 표현들 또는 밑에 부하 직원들을 하고의 대화를 하면서 미국의 법 질서를 정면으로 어기는 이런 험악한 내용들이 지금 국회로 넘어가고 이것이 곧 책으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미국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을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하는 그런 아주 매우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탄핵 소추는 하원이 하고 탄핵 결정은 미국 상원이 합니다. 근데 미국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미국 상원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네. 과반수도 넘기 어려운 상태인데 3분의 2 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도 탄핵을 소추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이용해서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흠집을 최대한 내서 이번에 정권 교체의 결정적인 교두보, 결정적인 전기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 하원, 특히 민주당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국면 전환을 하자. 그래서 역시 자기가 이란 핵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 국내의 관심을 핵으로 돌리겠다, 국제 유가나 핵으로 돌리겠다라는 이런 것으로 보여요. 저 대목은 또 이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북한을 향한 강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핵 협상을 오바마 대통령 때 타결을 한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다해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핵 봉쇄로 가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계속하겠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깬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지금 북한이 원칙만 합의해놓고 단계적으로 핵을 해소하겠다, 핵을 동결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란과 같이 전면적인 경제 봉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수 겸장의 전략으로도 보여요. 어쨌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노림수, 뮬러 특검, 물타기 이런 전략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한바탕 지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제 유가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유예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 5월 2일부터 이란산 석유를 들여올 수 없다. 그래서 이란산 석유를 들여오고 있던 회사들이 좀 타격을 보고 유가가 오를 것입니다. 네. 특히 초경질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란산 의존이 좀 심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란산 원유를 대신에 다른 데 들여올 수 있는 대체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중동의 다른 나라 또 미국 또는 중국 등등으로서 다른 대체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문제는 이란산 원유가 초경질유 같은 게 원유가 가격이 좀 쌌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이란하고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유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는 지금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다시 상승 복원을 시키기로 했단 말이죠. 네. 그거와 맞물렸을 때 국내 가솔린 가격이나 그 경유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시장에서 이란이 저 조처에 대해서 미국 조처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그때는 이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 지적으로는 호르무즈 해역을 받으면서 기름값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3배로 뛸 수 있다. 현재 배럴당 70불 정도 오락가락하니까 저것이 37, 21, 200불 정도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가 하나 있는 것이죠. 네. 물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마련하고 있어요. 사우디, 러시아 등과 협력을 해서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한동안 이 저공 비행을 하던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언제든지 다시 급변할 수 있다, 또는 급등할 수 있다는 그 변수가 새로 생겼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됐다. 국제 유가 의존도, 해외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비상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